제4화 춘향전의 재해석. 오늘은 우리나라 고전 소설의 백미인 춘향전을 재해석하기로 한다. 기존의 해석은 춘향은 열려이자 신분 상승을 한 진보적인 신여성이고, 이도령은 멋있는 공직자로 약속을 지킨 사람이며 변학도는 색한이자 탐관오리이다. 지금도 이 해석이 맞다. 그러나 이해조는 1910년 신소설 자유종에서 춘향전은 음탕 교과서요, 심청전은 철양 교과서요, 홍길동전은 허황 교과서라 할 것이니, 국민을 음탕 교과서로 가르치면 어찌 풍속이 아름다우며, 철양 교과서로 가르치면 어찌 장진지망이 있으며, 허황 교과서로 가르치면 어찌 정대한 기상이 있으리까? 우리나라 남봉 남자와 음탕한 여자의 재반학증이 다 이에서 나니 그 영향이 어떠하오? 라고 했다. 장경학 교수도 법률 춘향전에서 춘향은 출생부터가 양반과 서민의 합성물이다. 그녀에게 양반의 위선과 서민의 성실이 유전되었다. 그녀는 본처가 갖는 정열과 기첩이 갖는 음탕성을 한 몸에 종합하여 지녔다고 하여 춘향이의 음탕성을 지적했다. 1894년 가부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기 전까지 천민은 과거를 볼 수 없었고 양반과 결혼할 수 없었다. 먼저 춘향이에 대한 재해석이다. 춘향은 양반과 천민이라는 신분사회에 도전하여 꿈을 성취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여성이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가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면과 품행이 바르지 못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첫째, 춘향이는 천민은 양반과 결혼할 수 없는 불공정한 신분사회의 벽을 깨기 위해 발상을 전환했다. 이도령이 광안로에 놀러온다는 정보를 비서인 향단이로부터 입수한 후 그네를 멋지게 타 이도령이 첫눈에 반하게 했다. 둘째, 방자가 와서 춘향이에게 이도령이 오란다고 하자 춘향이는 가지 않았다. 남원의 금수저에게 당당했다. 방자에게 안수해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접수와 나비는 꽃을 따르고 해수열 개는 구멍을 따른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고 집으로 갔다. 이 말의 속뜻은 오늘 밤 우리 집으로 놀러와이다. 안수해, 접수와, 해수열, 아홉자로 이도령을 유혹한 것이다. 셋째, 춘향이는 월장한 이몽룡을 만나자마자 바로 업고 노른 불량소녀이다. 16세는 중3이나 고1의 나이이다. 효경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집 장가가면 야합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춘향은 불공정한 신분사회의 낡은 벽을 깨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진보적인 여성이다. 재해석일 뿐 춘향이는 열려이다. 다음으로 이도령의 행적을 재해석해보자. 이도령이 초고속 출세를 하여 40대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과거 행적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한다면 통과할 수 있을까? 이도령은 갑질에 대한 여론의 문매를 맞고 결국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다. 그가 낙마한 사유는 5가지이다. 첫째, 이도령은 16세로 공부하는 학동인데 춘향이 집으로 연애하러 갈 때 관용차인 말을 타고 간 것이 문제가 된다. 남원부의 업무용 관용차인 말을 사적으로 타고 간 것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된다. 관용차인 말을 타고 연애하러 간 것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판단력을 문제 삼았다. 둘째, 이도령은 월장을 했다. 방자의 등을 밟고 춘향이네 집 담장을 넘어갔다. 월장은 도둑놈이나 하는 것이다. 월장은 주거침입죄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해당한다. 그리고 만일 춘향이가 영의정이나 판서의 딸이었다면 감히 월장을 했겠는가? 기생딸이라고 얕잡아 본 것이다. 남원부사 아들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 슈퍼 갑질을 한 것이다.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셋째, 이도령이 춘향과의 사통한 비행이 문제가 된다. 춘향전의 사랑과 중중몰이를 보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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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방긋 웃어라. 이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들은 정식 결혼식을 안 했는데 업고 놀면서 사통을 했고 춘향이에게 워킹을 시켜놓고 S라인을 검사했다. 이는 비행 청소년들이나 하는 것이다. 비행 청소년 출신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사퇴를 촉구했다. 넷째, 이도령의 초고속 승진이 문제가 된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행정 경험이 전무한데도 암행어사가 된 것은 인사원칙에 위배되고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가 되려면 과거에 급제한 후 5년 정도 근무해야 했다. 다산 정약용은 28세 때 과거에 2등으로 합격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5년 후인 33세 때 경기도 암행어사가 되었다. 그런데도 이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암행어사로 초고속 승진을 하고 40대의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순전히 전형적 친척 등용과 족벌주의를 뜻하는 네포티즘이자 코드가 맞는 집단의 의존한 패거리주의인 크로니즘에 영합한 나쁜 공직자라고 여론이 들끓었고 임금에게까지 화살을 날렸다. 조선의 임금도 이씨, 이도령도 이씨이다. 다섯째, 이도령은 공직자가 된 후에 공정사회에 반하는 법집행이 문제가 된다. 암행어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남원으로 달려가 마패를 꺼내 애인 춘향을 구출했다. 여론은 춘향이보다 더 고통을 받는 백성의 구출과 변학도보다 나쁜 탐관오리의 처벌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춘향이가 애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애인이 아니었다면 그녀를 구출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다. 암행어사가 되자마자 마패를 꺼내 제일 먼저 애인을 구출한 것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 한 불량 공무원인 만큼 형법 제123조에 의거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 결국 이도령은 5개항의 행적과 갑질이 문제가 되어 여론의 질타와 따가운 시선에 무릎을 꿇고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은 탐관오리의 대명사인 변학도를 재해석해보자. 첫째, 변학도는 남원에 부임하자 기생점고부터 한 불량 공무원이자 갑질의 대가이다.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목민관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춘향이에게 갑질을 했다. 둘째, 변학도가 이도령을 업고 놀며 정을 통한 춘향이를 수청들라하고 구속한 것은 월장한 불량소년과 정을 통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의 풍기문란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셋째, 춘향이가 구속되자 여학생들은 토익, 토플, 탭스 공부에 열중했다. 이 부문만 보면 변학도는 청소년 선도위원이자 성교육자로 볼 수도 있다. 재해석일 뿐 변학도는 가장 나쁜 탐관오리로 천벌을 받을 짓을 했다. 이처럼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리더는 박제된 틀과 낡은 사고를 버리고 발상을 전환하여 공념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책무가 있다. 출처 김상홍 교수. 김상홍 교수의 시조 이도령의 갑질. 출신은 금수저나 불량한 소년이라. 방자의 등을 밟고 월장을 하였구나. 기생딸 얕잡아 보고 주거 침입하였네. 만약에 춘향이가 대통령 딸이라면 이도령 언감생심 월장을 했겠는가. 권력과 돈푼 있다고 갑질한 죄 크도다. 어사가 되자마자 마패를 들고 가서 애인을 구출하여 직권을 남용했네. 이러한 불량 공무원 엄벌해야 하느니